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요즘 지인들과 만나면요, 새해 덕담을 나누죠.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여야 지도부와 신년 인사회를 갖고 새해 덕담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처음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요, 취임 이후에 처음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항상 따라다닌 것이 불통 논란, 소통 부족이어서 기대가 참으 큽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미덕 중에 하나가 한 CF 광고의 카피처럼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인데요. 그러나 정치권 말하지 않으면 모르죠. 청와대와 여야가 서로 많이 말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새 예산안이 지각 처리된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자 촉진법인데요. 정부와 여당은 경제 활성화와 외자 유치를 위해서 또 세수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사실상 특정 재벌의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드는 법이라고 반대해왔습니다. 잠시 후 새누리당의 이해운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가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요?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요? 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앱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월 3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시사평론가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 교과서 문제 한번 짚어볼까요? 역사 왜곡 논란을 빚었던 역사 교과서를 채택을 하지 않고 철회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친일과 독재, 미화 등으로 논란이 됐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요. 결국 학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기로 알려진 고등학교는 15곳 정도였는데 지금 파주 운정고, 수원의 동우여고, 또 서울의 창문여고, 대구 포산고 등 7곳이 공식적으로 어제 오늘에 걸쳐서 채택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서요. 학교 측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2일이었습니다. 동우여고에서는 오전에 일부 학생들이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항의성 대자보를 붙였고요. 또 해당 학교 교사가 교학사 교과서 채택에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양심선언을 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네, 양심선언. 이 양심선언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도 있나 보죠? 네.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네. 자, 이번에는 봉급 문제 짚어볼까요?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 24년 만에 봉급 인상분을 반납한다. 이게 가능한가요? 네, 이분들 참 착잡할 것 같습니다. 새해부터요. 대통령을 포함해서 상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이요. 인상분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일부 구조 구급대원 등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보수가 다소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요.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가공무원들에게 주는 총 보수 예산은 28조 원입니다. 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공무원
공무원 보수와 수당이 평균 1.7% 인상돼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중에 이번 결정처럼 상급 이상이 인상분을 반납하게 되면 2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요. 당면한 경제 위기와 국가의 경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분들 가운데서는 의견 수렴을 제대로 했냐 뭐 이렇게 또 혹시 볼멘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당연히 생각이 들어요. 네. 기쁜 마음으로 내시는 분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의결하면은 그냥 다 내야 된다는 것이 또 그렇죠. 공무원. 네. 네. 그래서 과거에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영원히 없는 것이 공무원이다. 네.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네. 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신년 인사회를 가졌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신년회에서요.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자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해서 통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청마의 해다라면서 분단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해서 통일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계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제 경쟁력을 더욱 높여서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앞당겨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 어떤 메시지를 남겼습니까? 네, 청와대에 가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네티즌들 간의 이견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청와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은 작년 9월 이후에 한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김한길 대표는 오늘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사회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와 같은 회의체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또 특검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지난 대선과 관련한 의혹들은 모두 특검에 맡겨서 정리를 하고 경제는 경제 민주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면서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오늘 신년회에는요. 여야 지도부는 물론이고 정부 고위 공직자 그리고 경제 5단체장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네. 청와대에서 가서도 혹시 여기에 많은 그 고위 공직자들이 혹시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신년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네네. 개각설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일부 개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이례적으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개각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요. 이 이유는 행정부 수장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잡음이 나오는 것을 좀 차단하려고 했던 그런 조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요. 오히려 개각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위기 쇄신 차원도 있는 데다가 어차피 지방선거 등의 그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출마할 경우에는 당연히 인사 요인이 생긴다. 이런 현실적인 요인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특히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자리 창출이나 창조 경제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비전 그리고 의지 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거 한나라당에 참여했던 분들, 이분들로부터 쓴소리도 나오고 있는 듯한데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전신이죠. 한나라당 당시 윤리특위 위원장을 지냈던 임명진 목사가 한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일단 개각설과 관련해서는요. 대통령은 말씀하시고 장관들은 받아 적는 것만 열심히 하는데 장관을 바꾸든 안 바꾸든 비슷한 것 아니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또 현 정부가 이른바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임 목사는 정부는 비정상적으로 하면서 다른 것을 정상화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공기업을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최근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새 정치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 새 정치의 상징이죠. 안철수 의원 측. 다음 주부터 새로운 인물들을 공개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김효석 전 의원이 오늘 한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일단 신당, 창당 등에 합류할 인사들을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명망가도 포함되어 있지만 새 정치에 적합한 젊은 사람들도 발굴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김효석 전 의원은 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승패나 몇 석을 얻는지를 떠나서 의미 있는 선거를 치르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방선거에서 신당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지역에서만이라도 새정치에 걸맞는 지방정부 모델을 만들게 되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지나친 기대감을 다소 좀 경계한 발언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지방선거가 6월 4일인가요? 네네. 대한민국은 항상 보면 한 100일 전부터는 선거가 본격화되니까. 그렇죠. 당장 또 내달에 그 예비 등록이 가능해지니까요. 내달부터는 설만 확실하게 지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시작된다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미 시작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8분 13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새해 첫 금요일 퇴근길입니다. 오늘 낮 시간 동안은 교통량 많지 않고 대체로 수월했었는데요. 지금 퇴근길 정체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반포대교를 조금 못 미친 곳에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때문에 서강대교부터 밀리고 있는데 사고 여파와 퇴근길 정체가 맞물리면서 지금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어렵고요. 테헤란로도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포스코 사거리에서 설릉역 쪽으로 2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났는데요. 삼성역부터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역삼역에서 강남역 구간 정체, 반대쪽으로도 역삼역에서 르네상스 호텔 앞 포스코 사거리에서 삼성역 구간이 어렵습니다. 만나는 강남대로 양재역에서 강남역 지나기 어렵고요. 반대쪽 한남에서 노년역, 강남역에서 서초 우성아파트까지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장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새 예산안을 법정 시한을 넘겨 통과시켰습니다. 새 예산안 처리 발목을 잡았던 것이 바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입니다. 통과된 이후에도 과연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정말 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가져올지, 또 반면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반대했듯이 재벌 특혜법인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혜훈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줄여서 좀 어렵습니다. 외촉법, 외국인과 뭐 접촉한다는 것인지 외촉법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네, 이 법안의 골자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사실 이제 골자는 외국 기업과 합작해서 한국에 투자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풀어주고 규제를 완화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다른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쟁점이 안 되고 뭐 골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이제 개정안 중에서 제일 이제 쟁점이 됐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거죠? 예, 쟁점이 됐던 부분은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체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성립하고 자회사가 또 자회사를 성립하면 손자회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손자회사가 또 자회사를 설립해서 증손회사가 될 때 외국 기업의 투자를 받아오면 100%까지 그 증손회사의 지분을 가져야만 된다고 되어 있던 그 기존의 법률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50%만 지분을 가져도 되는 걸로 법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벌 기업들이 증손회사를 오히려 손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 투자 촉진법 말 그대로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은 외국인들이 돈 많이 한국에 투자한다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증손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따지면 하나, 둘, 셋, 네 번째까지 내려갔을 때 외국인 회사, 그죠? 증손회사. 외국인 회사에 투자를 얻어오면 지분이 별로 없으면서도 소위 이제 지분이 없다는 건 뭐냐면 돈은 별로 없이 큰 회사를 차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 보면 우리나라 재벌들이 자기는 지분을 별로 가지지 않고 예.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돈을 돌려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던 자본보다 훨씬 큰 과공의 자본을 만들어내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지분은 0.08% 만분의 8밖에 안 가지고 계시는 어떤 재벌 회사의 총수가 예.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기는 적은 지분 돈만 내고 불려서 가공 자본을 만들어내고 네. 그래서 영향력을 거의 100% 행사하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재벌의 가장 큰 문제로 이제 인식되어져 왔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을 못하게 하려고 현재의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손자 회사가 증손 회사를 만들려면 지분을 100% 자기 돈을 100% 넣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던 건데 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을 바꿨으니까 네. 이제 재벌 회사가 어떻게 보면 지분을 가지고 가공한 자본을 만들어내는데 훨씬 편하게 된 측면은 있는 거죠. 흔히 재벌 기업, 대기업들을 공격할 때 쥐꼬리만한 지분 갖고 문어발식 경영을 한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그런 설명인가요? 이제 그런 비판들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작은 지분으로 엄청난 가공할 만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기존 법이 있었습니다. 예. 손자 회사가 증손 회사를 설립할 때는 지분을 자기 돈을 100% 넣어갖고 설립을 해라. 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100%를 안 넣어도 손자 회사가 증손 회사를 만들 수 있게 외국인 투자라는 것만 얻어오면 네. 그걸 규제를 지키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줬으니까 네. 좀 그런 규제가 풀린 거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더 규제가 풀렸다. 이렇게 봐도 무방은 하겠네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굳이 증손회사에 그렇게 투자할 이유가 없고요. 그냥 회사, 있었던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 손자회사에 얼마든지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길들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요. 새누리당에서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할 중점 법안으로 선정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이 외촉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 겁니까? 저는 양쪽이 좀 더 사실을 상당히 좀 이렇게 과장되게 인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네. 외국인 투자가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주장하시는 분들도 조금 과장되게 인식을 하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이 법 때문에 우리 재벌이 그렇게 문어발식 확장을 적은 지분으로 하는 것을 이제는 막지 못하게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너무 과하게 인식하고 계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진실은 네. 첫째 이 법을 이렇게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현행법에서는 지금 투자가 그러니까 소위 손자 회사가 증손 회사를 설립하는 게 법적으로 100% 지분이 있어야만 된다고 되어 있는 이 법을 네. 잘 알면서 두 개의 그 재벌 회사가 투자를 유치하는 일을 하신 거고 그 중에 하나는 공장까지 세우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공장을 세웠고 올 초가 되면 공장이 완공이 되는데 이 법이 안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공장 세운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게 됐다. 그러니 빨리 법을 통과시켜달라. 이런 주장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이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사실 이제 법을 바꿔서 그 공장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해주긴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마치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2조 3천억짜리 투자가 다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들도 조금 과한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바로 그 대기업 한 두 군데 정도 되나요? 네. 네. 그래서 박영선 의원,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재벌의 외압이다라고 뭐 이렇게 통렬히 비판한 것이 일부는 설득력이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수정 가결이 됐습니다, 이 법이. 아, 그래요? 수정 가결이 되는데 어떤 수정 가결이 되냐면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게 한다든지 네. 하는 어떻게 보면 재벌이 이런 법을 악용해서 마구잡이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전횡을 하기는 어렵게 여러 가지 이제 안전장치를 좀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 법이 이제 통과된 시점에서는 이 법 때문에 재벌이 뭐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못 막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조금 과하죠. 아,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면을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네, 양쪽이 아까 다 조금씩 과하게 인식하시는 것 같다라는 얘기죠. 네, 저희가 인터뷰를 제대로 했네요. 네. 자, 외촉법 통과로 기대되는 점,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기대되는 것은 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공장이 곧 건설된다는 그 모 기업
그다음에 또 공장 건설을 앞두고 있는 또 다른 기업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가 좀 더 들어오게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아까 다들 안전장치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안전장치가 네. 완벽할까 다들 걱정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확실하게 작동하도록 네. 사후적인 관리나 법의 집행도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그 안전장치 좀 쉽게 한두 가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예, 예를 들면 이제 무조건 이런 식으로 회사를 차리면서 규제를 피해가는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게 공정위가 이제 사전 심사를 좀 강화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공정위가 사전 심사를 강화할 때 사업 연관성 요건이라는 게 제대로 갖춰졌냐 안 갖춰졌냐 이런 거를 면밀히 따지는 제도거든요. 네. 이걸 제대로 따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화학회사가 전자회사를 만드는 경우 이거는 사업 연관성이 없다고 봐야 되죠. 네. 그러면 사업 연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학회사가 전자회사의 그러니까 손자회사인 화학회사가 증손인 전자회사를 만들면서 자기 지분도 별로 가지지 않고 외국인 투자를 가져왔다는 이유만으로 증손회사를 설립하는 이런 것들은 공정위가 사전에 심사를 철저히 해서 막아야죠. 자, 그러니까 이게 소위 물어박실 확장이거든요. 자기하고 사업 연관성도 없는 다른 회사를 차리면서 네. 그 다른 회사를 편법으로 지분도 100% 가지지도 않고 적은 지분으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경제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돼 있다는 거죠, 안전장치가. 예, 마련돼 있는데 이걸 확실히 제대로 행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해석상에 이제 그 당국자가 유권 해석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예, 그리고 뭐 이걸 봐주기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되죠. 네. 그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말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 이 부분이 이제 좀 유념해야 되겠네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 그런가 하면은 일단 이제 외촉점은 그렇지만은 새 예산안이 참 어렵게 지난 1일 새벽 5시쯤 이렇게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여기와 관련해서 이른바 항상 작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쪽지 예산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위원님께서 이 쪽지 예산 어떻게 보세요? 근절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아유, 근절해야죠. 당연히 근절해야 되고 쪽지 예산이라는 게 보면 논리적으로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누구누구 실세의 이름을 달아서 이거는 그냥 묻지마 통과시켜라 이런 게 쪽지 예산인 거잖아요. 네. 이건 당연히 없어져야죠. 구태 중에 구태고 이런 게 없어지지 않으면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네, 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그렇게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냥 힘 있는 실세 지역 의원의 지역구 그냥 선순섬 사업에 쓴다면 왜 국민들이 세금을 그 아까운 세금을 힘들여 내겠습니까? 네, 이건 네. 절대로 막아야 되는 일인데. 네. 근데 이거를 막는 데는 정치권의 노력이 첫째 제일 중요하고 정치권의 책임이죠. 그렇겠죠. 예. 네. 근데 저는 유권자들께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죠? 유권자들은 이렇게 해서 자기 지역 국회의원이 이렇게 쪽지 예산으로 했다. 이렇게 네. 비난하는 기사가 실리면 네. 그분을 다음에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세요. 잘했다고. 네. 근데 유권자들도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좀 네. 자제하시고 예. 이거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잘못된 거다라는 네. 제대로 된 철퇴를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또 뜨거운 질문, 좀 어려운 질문인데 좀 드려야 되겠네요. 이 쪽지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대구 지하철 연장 사업과 관련해서 무효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쪽지 예산인지 아닌지를 제가 정확하게 그 예산 실사 소위에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네. 양쪽 주장이 지금 팽팽히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먼저 사실 규명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뭐 같은 당이라도 일단 사실 규명부터 하고 언급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새해 초에 개각설이 솔솔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전혀 고려하지 않다. 한 20초 정도 아주 짤막하게 입장을 밝혀서 무슨 이런 기자회견이 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개각설이 아마 개각설을 차단을 하시려는 의도는 이런 게 아닌가 제가 짐작은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총리실에 이제 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냈다 어쩐다 개각이 있다 없다 어느 부처가 실명으로 거론이 되고 하면서 네. 공무원들이 이제 술렁이기 시작하고 네.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을 앞두고 술렁이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업무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청와대에서는 이런 업무 공백을 조기에 차단하려고 개각은 없다라고 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개각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개각 그대로 가는 게 낫겠다는 이런 의견은 어떠신지요?
사실 뭐 개각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죠? 하지만 뭐 이걸 지금 이제 개각이 없다고 발표한 마당에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네. 다만 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님들께 네. 각자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네. 전문성 역량을 좀 길러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좀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전문성의 역량을 기른다는 것이 짧은 기간 안에 되긴 어렵지 않습니까? 국정이라는 그러니 좀 것이요.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개각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아마 그 개각 얘기를 하신 분들은 그런 이유, 이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첫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다음 주에 갖지 않습니까? 네. 기자회견, 이게 첫 번째인데 정말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가 될 걸로 보세요? 아니면 부족할 걸로 보세요? 아유, 되겠죠. 대통령께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소통이 되겠죠. 그리고 또 돼야지요. 아, 자, 이 소통이 되는 것이 또 당연한데 또 지난 연말 보면은 이제 불통 이런 논란의 한 것으로 지적됐던 것이 철도노조 파업 아니겠습니까? 민영화 논란. 정부는 네. 우리 민영화 아니다. 100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그걸 어떻게 믿냐 그랬는데 이 민영화 논란 잠재 의혹 KTX 적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해법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민영화 논란을 잠재우는 이거는 해법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무조건 듣지 않겠다는 분들에게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 저도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민영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민영화를 반대하는 제가 보기에도 정부는 민영화를 못해요. 민영화 안 한다고 저렇게 수없이 국민 앞에 약속을 했고 네. 그리고 관련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안전장치들을 다 만드는데 어떻게 민영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근데도 자꾸 민영화라고 우기면서 파업을 하셨던 분들이 그럼 민영화라고 계속 믿으시고 도저히 못 믿겠다면 파업을 접지 않으셨을 텐데 파업을 접으신 것을 보면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파업을 접어놓고 파업은 접었지만 또 민영화라고 우기시는 거는 도대체 무슨 모순인지 이해가 네. 잘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네. 서울시장 후보 여기에 나가시기로 한 거죠? 마음을 많이 결정했고요. 네. 곧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발표 드리겠다고 또 그냥 예. 아니요, 왜냐하면 정기국회 중에는 제가 못 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게 네. 국민들 그 먹고 사는 민생 문제가 가장 처음에 관심사가 되고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하는 정기국회 시즌에 네. 이런 이제 정치적인 화두를 꺼내는 것을 좀 자제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출사표를 던지신 다음에 다시 한번 출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스 or 노 질문. 조금 전 인터뷰와 관련된 거였죠. 외국인 투자 촉진법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요?입니다. 3382님은요. 예스, 해외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익 창출을 만들어내면은 서로 윈윈입니다. 라고 주셨고요. 4399님은 노, 작은 기업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이 법안, 대기업에게만 이득이죠. 라고 이렇게 느낌표까지 붙여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반 논란이 있었죠.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2014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시민들의 한 해 소망입니다. 새벽에 나와 잠 못 자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안전하게 하루하루 또 잘 보내고 건강이 제일이죠 뭐든지. 언제든지 대화가 제일 중요해요. 첫째 대화.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쭉쭉 뻗어내 미래가 밝아오죠. 젊은이들 힘을 내고 살으라고 우리는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열심히 일하면 좋은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그저 나가자. 화이팅!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죠. 2라운드에는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금요시사 퀴즈 듬뿍 선물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즘 수두 백신 맞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그런 어머니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문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삼성증권 모바일 엠팝 100배 페스티벌. GS 칼텍스에서 포인트를 100배나? 그럼 리터당 500포인트? 삼성증권 엠팝으로 신규 거래하면 GSM 포인트를 100배로 드립니다. 여보, 100배래. 삼성증권 엠팝 깔아봐. 1월까지 신청 시 월 최대 100리터까지. 자세한 이용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이분이 꽃분이 체육과 함께하는 공부하고 공연 가는 금요시사 퀴즈.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4년은 말띠해죠. 말하는 대로 여러분 소망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2014년 갑오년 말의 해입니다. 특히 말띠는요 12년마다 5가지의 색으로 번갈아 온다고 합니다. 이번 2014년 갑오년의 갑은 이 색을 뜻하는 한자어로 역동적이며 강인함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갑오년을 목표를 성취하여 승승장구할 해라고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함과 기운을 상징하며 2014년을 나타내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백마, 2번 흑마, 3번 청마, 4번 가마. 정답을 아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는 YTN 라디오 앱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5상을 선정을 해서 최고의 스타들이 선택한 뮤지컬, 가슴 찡한 감동과 러브스토리, 이종혁, 마이클 리, 김동완, 고창석 등이 출연하는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 티켓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5일 수요일 오후 8시 공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벽을 뚫는 능력을 갖는다는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야, 우연히 이런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면 뭐 당황스럽기도 하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흥미로울 것 같기도 하죠. 개성 강한 소재로 시선을 끈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는 20세기 프랑스 최고의 단편 소설가 마르셀 에메가 쓴 동명의 단편 소설을 뮤지컬화한 작품입니다. 1940년대 몽마르트를 배경으로 평범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를 유쾌하고 독특하게 풀어냈는데, 탄탄한 구성과 화려한 무대 그리고 초호화 캐스팅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뮤지컬입니다. 90년대 대표 아이돌이죠. 신화의 김동완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능청스러운 연기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은 이종혁이 듀티을 역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코믹한 캐릭터의 의사 듀블 역은 배우 고창석과 임철영이 맡아 뮤지컬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는 1월 26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2014년에도 어김없이 청취자분들께 퀴즈와 함께 공연 선물 전달하러 오셨습니다. 바로 이분, 정말 좋은 분이시죠? 산타크로스. 네, 최욱 씨 오셨습니다. 말띠 스타 최욱입니다. 진짜로요? 예, 말띠 스타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승장구하시기 고맙습니다. 네. 근데 선물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 벽을 뚫는다는 상상을 좀 해보니까 이게 다 머리 깨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무섭다기보다는 네. 아주 재미가 있을 거예요. 흥미로운 소재입니다. 그래요? 이제 자신도 모르게 벽을 뚫는 능력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왔다 갔다 하나 보죠? 그렇죠.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퀴즈 한번 볼까요?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올해는요, 갑오년 말띠의 해입니다. 말띠는 12년마다 5가지의 색으로 번갈아 오는데요. 이번 갑오년의 갑은 이 색을 뜻하는 한자어로 역동적이며 강인함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오년을 목표를 성취하여 승승장구할 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데, 그렇다면 건강함과 기운을 상징하며 2014년을 나타내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오늘의 퀴즈입니다. 1번 백마, 2번 흑마, 3번 청마, 4번 가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혹시 정답을 아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단 문자 참여 가능하거든요. 네.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또는 YTN 라디오 앱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답자 중 5쌍을 선정을 해서 최고의 스타들이 선택한 뮤지컬 가슴 찡한 감동과 러브스토리 이종혁, 마이클 리, 김동완, 고창석 등이 출연하는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올해죠? 1월 15일 수요일 오후 8시 공연입니다. 조금 전에 네. 그 말 흉내가 똑같지 않다고 밖에서 지금 저항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죠. 하고 싶지 않았어요. 굳이 하라고 시켰습니다. 네. 시키고 이렇게 혼내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이번에 정답과 관련된 좀 말소리 한번 내보시죠. 아, 정답과 관련된 말소리요? 네, 어려운가요? 아, 정말 이건 어려울 사실 것 같은데. 이거 네. 이문세 씨한테 시켜야 되는데 네. 제가 한번 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새해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당무를 먹고 있겠습니다, 제가. 네. 그거는 백마입니까? 흑마입니까? 청마입니까? 아, 오늘의 정답이에요. 아, 이 말에 가마. 딱 이렇게 맞춰서 어려운데. 해봤습니다. 네.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저는 같네요. 이게 참 5년마다 새로운 말이 온다고요? 아니죠. 5년마다가 아니라 네. 12년마다. 12년마다. 예, 죄송합니다. 5 가지 색깔로. 네, 12년마다 5가지 색깔로. 네, 죄송하긴요.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그렇죠. 저한테. 예. 네. 올해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선물 주시는 거죠? 네네네. 오늘 선물을 자, 드리겠습니다. 이 색을 띠는 말은 진짜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존재하지는 않고. 자, 그러면요. 보기가 네. 뭐였죠? 1번 백마. 2번 흑마, 네. 3번 청마, 4번 가마. 그러면은 네. 존재하는 말이 어딘가에 있고요. 네. 정답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다. 네, 존재하지 네. 않죠. 네. 존재하지 않는다. 역동적인 말에 해답게 2014년. 자, 이 다양한 스포츠 축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네. 들면은 2014년은 정말 스포츠의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월 8일이죠. 소치 동계올림픽 개최합니다. 기대가 되고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들썩거리는 월드컵이 6월 13일에 브라질에서 개최가 되죠. 그리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인천 아시안 게임이 9월 19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스포츠의 한 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YTN이니까 6월 4일 지방선거 우리가 또 짚어봐야겠죠. 네, 많은 YTN. 관심을 좀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뭔지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네, 오늘의 선물 개성 강한 소재로 시선을 끈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입니다. 1940년대 몽마르트를 배경으로 평범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를 유쾌하고 독특하게 풀어냈는데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 배우들이 함께합니다. 임창정, 엄기준, 조정석 등 최고의 스타들이 선택한 벽을 뚫는 남자 많은 사랑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힌트 한 번 더 주세요. 네, 제가 또 말띠 스타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오늘 정답을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청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힌트를 잘 줬죠?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답자 뉴스 정면 승부 마치는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쳤지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는요. 접종 문제, 예방접종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이 챙겨야 할 일이 정말 많죠. 그 가운데 하나가 예방접종입니다. 수두도 아이들이 걸리기 쉬운 대표적인 질병으로 꼭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이 백신,
예방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면 인터뷰에서는 서울대병원 소아과의 전공의 이환종 교수님 연결해서 이 문제 속 시원히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완종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 어린아이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이 접종 문제에 상당히 예민한데 수두 있지 않습니까? 수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질병입니까? 네, 수두는 이제 근본적으로 피부에 발진이 돋는 병인데요. 네. 저하에서 피부에 발진이 돋는 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수두 발진 특징은 네. 그 처음에는 그 좁쌀 만한 빨간색 반점이지만은 네.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 네. 물집이 생긴 게 특징입니다. 네. 이게 발진이 돋을 때 좀 네. 미진할 수 있고 또 피부 발진이 좀 가려운 게 특징입니다. 네. 좁쌀만한 것에서 물집 생기면서 가렵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지나면은 네. 물집이 딱지가 되면서 떨어지면서 회복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회복하면은 다행이죠. 회복하면 이제 그렇죠. 완치되고 이제 수두는 한번 걸리면 거의 평생 잘 앓지 않습니다. 네. 네. 평생 앓지 않는다. 네. 이렇게 딱지가 떨어지면서 넘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최악의 경우라든지 안 좋은 경우들도 있습니까? 그런 게 있죠. 피부가 이제 물집이 잡히고 그게 가리면 저하들이 이제 긁는 수가 많죠. 네. 그러면 이제 물집이 터지면 그게 물기가 많기 때문에 네. 세균 같은 게 들어가서 번식을 잘합니다. 그래서 네. 피부에 이제 그 세균이 들어가서 네. 곱는 수가 자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심한 경우는 네. 수두 바이러스가 네. 머리로 가서 네. 뇌수막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물집이 터져서 곪고 또 심하면은 머리로 들어가서 뇌수막염. 뇌수막염에 걸리면은 이 뇌 이런데 아주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뇌수막염 걸리더라도 네. 상당히 물론 그 소화는 고생을 하지만은 네. 되게 또 일주일 지나면 좋아집니다만 드물게는 네. 그로 인해서 나중에 반신불수가 되거나 극히 드물게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반신불수 사망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겁이 나는데. 그건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드문 경우인가요? 그래도 뭐 드물어도 혹시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질병 예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방 접종 맞죠? 네, 맞습니다. 수두 예방 접종 그런데 효과에 의문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고 있는데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근본적으로 이제 수두 백신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우선 홍역 같은 경우는 접종하면 거의 뭐 95%, 네. 98%까지 예방이 됩니다. 예. 그에 비해서 수두 백신은 근본적으로 홍역에 비해서 네. 예방 효과가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 떨어집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연구마다 다르지만 네. 평균에서 네. 80 내지 85%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10명 예방 접종을 맞은 한 2명 정도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접종을 하면 네. 대부분은 예방이 되지만 네. 일부에서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 참 이게 자기 아들이 자기 자식이 이렇게 이제 걸리면 예방 접종 맞는데 왜 걸렸어? 그러면은 참 화가 많이 나고 이제 믿을 수 없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네. 이게 다른 나라도 비슷한 정도의 이런 효과입니까? 그건 근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계적으로 이제 홍역 백신에 비해서 네. 수두 백신은 효과가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접종을 맞아야 됩니까? 맞지 말아야 됩니까? 물론 이제 접종을 할 때 효과가 80% 정도 그러면 네. 10명 중에 2명 정도는 걸리지만은 네. 8명은 예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2명이 걸리더라도 네. 접종 받지 않고 걸린 경우보다 훨씬 네. 가볍게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훨씬 더 가볍게. 접종을 해야죠. 접종을 해야 된다. 우리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적인 소아과 선생님이신 이완종 교수님께서 수두 예방 접종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네. 이 수두와 대상포진 이 관련이 어느 정도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수두랑 같은 그 앓고 나면은 네. 보통 균들은 우리가 병을 앓고 나면 그 균이 우리 체내에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수두 같은 경우는 네. 병을 앓고 나더라도 우리 수두 바이러스가 몸속에 남아 있게 됩니다. 남아 있다. 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네. 대표적인 게 연세가 들면 이게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경우로 네.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네. 그 수두바이러스가 다시 잠복했던 수두바이러스가 다시 활동하면서 네. 생기는 병이 대상포진입니다. 그래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또 뭐 예. 80 노인분들도 이 몸에 그래서- 대상포진이 있다고 그래서 웬일이냐 막 이런 경우들도 있고 네. 직장인들 가운데도 대상포진 스트레스 때문이냐 막 특히 그런데 그 심하면 이제 면역이 떨어지면 대상포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아, 근데 그 근본적으로 몸에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그분들이 과거에 수두 예방접종을 맞았거나 안 맞았거나 관계가 있습니까? 아, 그것도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두를 낳고 나면은 네. 모든 사람이 균을 갖고 있지만 일부에서 대상포진이 생깁니다. 아, 일부에서. 예, 네. 마찬가지로 수두 백신도 살아있는 바이러스입니다. 네. 그 수두 백신도 네. 맞고 나면은 네. 그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고 체내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나중에 마찬가지로 예. 일반 자연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우리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은 네. 대상포진이 올 수가 있는데 네.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네. 자연 수두보다는 훨씬 더 빈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두 예방접종 맞았다가 나이 들어서 혹시 대상포진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있는데 그렇지만 백신을 맞지 않고 네. 수두에 걸렸을 경우보다는 적다. 대상포진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빈도가 적은 거죠. 그래서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네. 아, 맞아야 됩니다. 네, 맞아야 네.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몇 번 맞는 겁니까?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소아에서 접종 일정 표가 있는데 네. 보통 정상적인 소아들은 생후 돌 지나서 맞습니다. 12에서 13개월에요. 네. 맞고 이제 13세 혹시 그때 안 맞은 경우는 언제든지 맞아야 되고요. 네. 혹시 13세까지도 안 맞은 경우에는 네. 13세부터는 한 달 간격으로 2번을 접종합니다. 아, 기본적으로 2번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3세 이후인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2번. 이게 처음에는 돌 지나서 맞는 경우는 한 번이면 끝나고 예. 만약에 돌 때 안 맞은 경우 소아들에서는 네. 13세 이후에 맞는 경우에는 2번을 접종합니다. 그러면은요, 혹시요. 네. 자, 이게 자기가 어렸을 때 또는 그 자식의 자식을 2세 이때 이제 제대로 접종을 안 시켰은 경우, 현재 한 네. 10살 정도다. 그러면은 예, 예. 지금 접종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13세가 이후에 접종하는 게 좋습니까? 아, 그럼 빨리 접종해야죠. 그 전에 걸릴 수 있는데요.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빨리 해야 되는군요. 네. 네. 수두 예방접종 논란은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두를 접종하더라도 수두가 돌 수가 있는데 그 예. 이유는 근본적으로 수두 백신 효과가 불안전하고 네. 하지만 또 대부분이 야박이 되고 일부에서 걸리더라도 예. 가볍게 하기 때문에 네. 맞는 것이 접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두 전염병이죠? 그렇습니다. 네, 전염병 요즘 독감주의보가 발령됐는데 네. 이거 어떻게 예방해야 됩니까? 우선 독감 역시 수두만큼 효과가 좋지는 않지만 백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백신을 접종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접종을 해야 되고. 독감 예방 접종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요즘 점점 이제 우리가 과거에 꼭 접종을 해야 될 사람들 필수 접종 대상자들도 정해져 있지만 네. 일반인들도 네. 가능하면 접종하는 게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감 접종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는 독감 환자 많기 때문에 예. 불필요하게 사람 나간 데 가서 피하는 게 좋고 네. 돌아오시면 손을 다 씻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손발을 깨끗이 신고 독감 예방 접종 안 맞으셨으면 당장 맞아요. 예. 저도 예방 접종 맞으러 가야 되겠네요. 예, 맞으십시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소아과 전문의 이완종 교수였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2991님은요. 예스 외국인 투자 촉진법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요?와 관련된 건데요. 당연히 일자리도 창출되고 우리 경제에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셨고요. 4533님은 앞서 여당 의원의 설명을 들으니 재벌이 악용할 우려를 줄이는 간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악용 소지가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물음표 덧붙여 주셨네요.
또 다른 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